퇴근길은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 오는 22일까지 그야말로 빠듯하게 잡혀 있습니다. 5번이 남았는데요. 이례적으로 14차, 16일은 월요일에 열리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었죠. 그리고 그 주에 17일, 19일 일주일에 3번이나 열립니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2월 탄핵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전까지 과연 선고가 가능하겠느냐. 더욱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 기각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죠. 서석구 변호사부터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궁금한 게요. 그냥 단순하게, 네. 변호사와 변호를 받는 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자주 만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통령 대표인단이 2번에 걸쳐서 만났죠. 예. 그래서 한 번은 1시간 반, 또 한 번은 언론 보도에 보니까 80분인데 거의 아마 1시간 반 가까이 2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변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은 뭐 대면? 아니, 이제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서 변호사님께서는 뭐 최근에 만난 게 언제신가요? 기억이 있죠. 그런데, 1월 하순경이지 싶은데요. 예. 네. 설 전에 만나셨나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셨다면은 최근에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에 반대하는 그 인원들이 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예전에는 뭐 탄핵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했던 의원들도 조금 입장을 바꿔서 집회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탄핵 기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1월 7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찰 공식 통보에서도 이 태극기 집회가 이 촛불 집회를 수적으로 압도하게 됐고, 그 이후에 14일, 21일, 2월 4일 계속해서 이 촛불 집회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계속되면서 예. 민심에 큰 변화가 왔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보니까 그동안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자 했는데 예. 뭐 단두대에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다든가, 예. 그리고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 예. 내란 선동하고 기관 시설 파괴가 내란 선동하는 이런 석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언론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국민들이 속이고, 예. 그걸 안 비춰주고 하야만 비춰줘가지고 순수한 그 촛불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극찬하고, 예, 변호사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그걸 여쭤봐가지고요. 혹시 네. 그 태극기 집회라고 뭐 통칭하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단과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들, 거기서 네.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회 인원이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 그 인원을 넘어섰다고 그렇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혹시 뭐 어떤 조사 결과가 있나요? 1월 7일 경찰에서 공식 통계에서 발표했는데, 예. 1월 14일부터는 경찰이
공식 통계를 안 했지만은 예. 우리가 수적으로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집회 때는 촛불 집회가 그 촛불을 켜지가 않았죠. 왜 안 켰냐? 촛불을 켜면 수적으로 금방 드러나니까 켜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그 촛불 집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혼선이 빚어지면서 소위 이석기 그 민주노총 회원이 지금 80만입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 그 참여 50여 개 단체 합하면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많이 참여했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나 민노총 소속의 그 사람들조차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게 분명한 인식 변화라는 거죠. 뭐 인심 변화에 대한 확실한 뭐 근거 자료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예, 유튜브를 예. 통해가지고 그동안 그 텔레비에서도 예를 들면 그동안 그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에서도 이렇게 예.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나 북한 인권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또 그 한미의 피세는 제주 해군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저쪽과 견해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대한민국이나 이 민주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주로 이 태극기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는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민중총궐기 이런 집회들은 이석기 석방까지 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집회의 변호사님. 뜻소성이 결여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예. 네. 자, 일단 변호사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물어볼 게 많거든요. 네.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저는 입장인데.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특검 자체는 이거는 해체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은 과거에 특검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특검법의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정당은 추천권이 없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헌정 사상 초유로 또 세계 민주 검찰 사상에도 유례가 없이 야당만, 정당 그것도 야당만 추천해가지고 특검을 구성하는 이런 것은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특검법과 검찰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실상 해체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비교를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22시간 조사를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강행군 조사를 했죠. 예. 자, 그런 조서에 의해서 얻은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13년에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재발을 해가 2016년 또 후두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치료를 한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심야 조사를 강행하거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그 박채윤이라는 그 부인은 조사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해가지고 산소 마스크하고 병원까지 실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가지고 뭐 그 다음날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예. 이 검찰이 너무나 무리하고, 또 그 외에도 그렇다면 변호사님, 아침 8시나 아침 9시까지 철야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너무너무 검찰이 하고, 또 뭐 변호사님 경우에는 뭐 3족을 멸하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실제로 검찰이 너무 무리하는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런 특검이 과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시니까 저희가 박 대통령 관련 내용에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특검의 그런 강제적인 조사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 약속을 지킬.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아마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것은 원래 이거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특검법 12조에 의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왜냐하면은 그 특검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 약속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지금 기자의 이 반문이 옳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요, 특검
특검이 보면 그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대통령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하고 대통령 유죄라고 특검 벌써 수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 하무라비 법전에도 옛날 최초의 법전에도 그게 보장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 조사도 하기 전에 특검에서 벌써 유죄로 단정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식의 특검을 과연 저는 개인적입니다. 사견입니다. 예. 이런 특검은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에 이런 검찰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는 거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 끌기 아니죠. 지금 시간을 그냥 무리하게 그냥 졸속으로 막 강행하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3월 9일 국회 소추에서 3월 9일 헌재 선고가 있자마자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3월 9일 헌재 선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런 언론 보도와 예. 그런 언론 보도를 자초한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예. 무슨 무리하다는 이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예, 우리도 그리고 중대한 결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 따지고 보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는 이런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8명이 채용된 것은 헌재 스스로도 무더기로 증거 신청한 것이 국민들을 볼 때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선고 날짜를 딱 못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 변호사님. 이거는 곤란하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3월 13일을 넘기면은 네.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넘기려고 보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 자 이렇게 검찰이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가혹한 이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이런 특검이 구성돼가지고 탄핵 사유를 맞추는 이런 증거를 이런 수사 기록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수사에 이전하지 말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탄핵 사유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공판 중심주의 입장에서 이 헌재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결과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재판 끌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나 수사 기록에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몇 가지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특검에 대응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변호인단 전원 사퇴,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아무 계획된 것은 없고 다만 헌재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한다든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에 변호인단 전원 사퇴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혀 있고 없고 가는 게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예를 들면 현재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이라는 카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은 재판 진행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될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각 일정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3월 13일 이내에 충분히 심리가 된다면 그거는 3월 13일 이내에 선고가 가능하지만은 3월 13일 이내까지 충분한 심리가 안 된다면 그 시한을 그 이후도 선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언제까지 선고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회하고 저희하고 다른 겁니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계시는지 이 점 짧게 끝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특검은 벌써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이 특검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됐고 또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자행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되고 연장은 절대 안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들도 그와 같은 저희들의 소리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저희 YTN 라디오의 입장과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연결해서 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뒷부분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이라 예. 재판 중에 좀 나와서 뒷부분 듣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짚어드리면은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증인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3명의 증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오셔서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저러한 증인들 나와서 대통령 측에도 그것도 신청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는데 또 물어보는지 저도 법조인의 한 명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정교하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끌려는, 오히려 방해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상시에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정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고 국정농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방향을 이끌어왔는데 예. 대통령의 합법적으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하나도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헌재의 공정성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인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는지 탄핵 소추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가 하면은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월 선고는 일단 현실적으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지연작전이 효과를 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증인도 대부분 절반 이상 허용이 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탄핵소추위원회로서 지금 탄핵 절차를 임하는 것은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탄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 탄핵 절차에서는 전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자 증거로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절차와 전혀 무관한 특검 절차까지도 끌어들여서 이 탄핵 절차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자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공정성을 주장하고 충분한 심리를 주장을 합니다. 저희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심리 절차는 내용적으로 정당해야지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받아줘야 한다. 다 받아주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재판부도 엄청난 부담을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절차적 공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 2월 22일까지의 증인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증인의 절차에서도 과감히 헌재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직권으로 증거 절차를 처리해서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약간 압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있다가 나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대통령 측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정미 권한대행까지도
주의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했거든요. 이전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이게 슬슬 흘러나오는 탄핵 기각설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2월 말이 중요하냐, 3월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지금도 박한철 헌법소장이 물러나서 8인 체제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 일자이기 때문에 그날이 넘어간다고 하면 정상적인 헌재의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사유로도 지금까지는 저는 충분히 대통령 측도 주장할 만한 주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안에는 반드시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지금 재판 절차에서 재판장이나 재판관들이 요구한 사항, 예를 들자면 세월호 당일에 7시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혀달라 하는데 본인들한테 의무가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간 끄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재판 절차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그 측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후 변론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지금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님한테도 할 얘기가 많지만 대통령 소추인단한테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소추인단은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아니시거든요. 나오셔서 당당하게 독립운동하듯이 하시고 허덕기 보다니 점심때 보니까 호주머니에 태극기 들고 다니시던데 저는 재판 절차 정당한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제까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받는 사람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공정성과 엄격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대통령 소추인단에서 막바지에 몰려든다고 하면, 대통령의 전원 사퇴라든가 대통령의 출석 보장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12차에 걸쳐서 지금 변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사실은 어떤 수단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할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 하는 것들도 받아주려고 하면 이틀 뒤에 출석해라. 한번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전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법적 검토를 마쳐서 이 사안 자체가 필요적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절차를 냈습니다. 지금 정도로 심리를 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소추인단도 충분한 입증을 했고 대통령 측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이 저는 헌재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헌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3월 13일.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결론이 나야겠다는 것은 이제 의원님의 바람이신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날 수 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3월 13일로 날짜를 못 박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날짜를 못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짓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걸 고의적으로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막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실행한다고 하면 저는 3월 14일 날 재판이 무난히 충분한 심리를 맞춰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거지로 막아가면서 3월 13일로 못 박는 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지금 이 의원님이 현장에 계시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장. 그 헌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루머긴 한데 몇 명은 기각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우리 현재 재판관들의 법률적 양심을 믿습니다. 예. 뭐 일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있다. 또 보수적 성향이 있다. 하기 때문에 기각도 가능하지 않냐는 설들이 나오는데 예. 저는 사실은 현재 재판관들이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오수 성향이 보수적이라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서 국정마비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헌재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 대통령 절차를 빨리 중단시키고 결론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헌재 절차가 진행되는 절차로서 결론까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 오히려 헌재를 흔들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재판관의 이름까지 나오는 것은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